바다 깊은 곳, 태양빛이 닿지 못하는 어둠의 왕국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인어들이 살았다. 이 세계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면서도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물결은 부드럽게 흐르고 산호초는 꿈틀거리며 생명을 뿜어냈고 물고기들은 마치 시간도 잊은 듯 느리게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 세계의 고요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그 자체로 바다의 숨결을 표현하는 듯했다. 이곳에는 바다의 왕이 통치하며 그의 6 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가장 어린 딸, 리에타는 언니들과는 특별히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고독을 품고 있었고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 속에서도 항상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녀가 갈망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이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더 두드리게 만든다고 느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황금빛 물결처럼 반짝였고, 눈동자는 심연의 바다처럼 깊고도 슬펐다. 리에타는 어린 시절부터 지상의 이야기들에 매혹되었다. 어린 그녀는 난파선 근처에서 발견한 인간들의 물건들을 손에 쥐며 호기심을 키웠다. 언젠가 바닷속에 떨어진 낡은 책을 우연히 펼쳤을 때 그 안에 담긴 그림들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은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인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난파선에서 발견한 오래된 책들, 부서진 거울 조각, 그리고 녹이 쓴 나팔 같은 물건들에 애착을 가졌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미지의 세계,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진실의 단서처럼 느껴졌다. 리에타는 바다 깊은 곳의 무한한 침묵 속에서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시간도 즐겼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주 찾던 장소는 고요한 바다의 절벽 끝자락이었다. 그곳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는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상의 세계를 상상하곤 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고독과 싸우며 사랑과 고통을 겪는다고 들었다. 리에타는 그것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히 인간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모든 빛과 어둠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에타는 수면 가까이에서 폭풍우로 침몰한 배를 발견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들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마치 거센 물결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그중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검은 머리카락과 고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왕자였다. 리에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를 구해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깊은 연민과 동경을 느꼈다. 그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녀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 확신했다. 리에타는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왕자를 구한 뒤 그의 생명과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세계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인간 세계에서 그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인간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다. 마녀는 리에타의 목소리를 대가로 요구했다.
목소리는 리에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마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인간의 몸을 얻겠지만 그 세계에서의 고통은 너를 괴롭힐 것이다.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너는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마녀와의 거래를 마친 리에타는 왕자를 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결코 잊지 못할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왕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아름답지만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왕자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묘한 침묵과 슬픔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고 그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왕자는 이미 다른 공주와의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리에타를 친구로 여기며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점점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다. 리에타는 자신의 존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왕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어떤 진실이었다. 운명의 밤, 리에타는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결단을 내렸다. 마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 순간 언니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리에타를 구하기 위해 바다 마녀와 거래를 하고 단도를 가져왔던 것이다. 단도는 마녀의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언니들은 그녀에게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리에타는 단도를 손에 들고 고뇌했다. 왕자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끝내 그의 곁을 떠나기로 했다. 단도를 바다에 던진 후 그녀는 바다의 거품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그녀의 영혼은 고요한 파도에 섞이며 그녀의 존재는 바다의 일부로 남았다. 리에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파도 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과 고독의 이야기였다. 리에타는 더 이상 인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하늘과 바다를 잇는 바람으로 남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